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시세가 지리하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계속 박스권 장세에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근데 저도 그럴 때일수록 더 많이 뉴스를 보고 지금 이 업계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그리고 가능성은 있나, 내가 괜한 짓 한 건 아닌가 라는 거를 한번 이렇게 되짚어보기 위한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뉴스를 제가 저도 이제 막 찾아보고 이러는 게 아침 새벽부터.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한번 짚어보세요. 한번 내가 느껴보시고, 이 뉴스는 이렇게 나와서 페어 거래, 지금 보면 바이낸스 US 같은 경우도 코인이 처음에는 5개인가 아마 됐을 거예요. 5개를 아마 올려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USD 마켓에 BTC, XRP, USDT,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에이다, BNB, 이더리움 클래식, XLM, 그리고 제로엑스, 그리고 베이직 어텐션 토큰까지 일단 올려있는데, 앞으로도 좀 더 추가적으로 아마 그러니까 상장시킬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중요한 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싫어하시는 이제 에이다, 욕을 많이 먹고 있는 에이다 같은 경우도 먼저 상장이 됐네요, 일단은. 그래서 그것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에 관한 어떤 그 차트리스트, 그러니까 제가 추종한다기보다 참고를 많이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보면 갑자기 오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어디까지나 그냥 정직하게 자기 의견을 차트에다 그려서 말할 뿐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파동을 보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예상 추세선을 그려보고 뭐 맞다 틀리다, 그래서 100%딱 똑같이 일치하진 않지만, 그래도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웬만한 사람들보다 그냥 비트코인을 대응해서 24시간 보는 사람도 대응하기 되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본인이 이제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뭐 돈을 받고 텔레그램 방까지 운영할 정도 실력자이긴 해요. 사실 해외에서는. 어쨌건 그래서 저도 이제 참고하는 의미에서 저도 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선에서 이제 좀 떨어질 가능성이 되게 농후하다. 8,300달러? 8,300달러를 만약에 깬다면, 8,250달러 이 정도를 만약에 강하게 하락을 한다면 7,400달러 언저리, 7,500달러 언저리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이제 반등을 할 거다. 그리고 나서도 또 하락을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갈 거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도 이렇게 지리한 장세를 당분간은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는데, 아직까지 이 세력이란 사람들이 시간을 맞추기 위한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냥 이 시장을 썩 죽이진 않는데, 그렇다고 확 살려놓지도 않고 그런 애매모호한 구간을 당분간은 만들어 놓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뉴스나 이런 걸 보면서. 그래서 이제 저도 그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레이스케일에서 이제 뭐 한국 분들은 이제 그러죠. 업비트에서 상장 폐지됐으니까 이 코인 끝났다고 말하는 지캐시에 관해서 이제 뭐 본인들이 이제 여기 보면은 지캐시 인베스트먼트 테시스라고 이 논리에 관해서 그거에 관한 발표 논문에 관한 것도 지금 사람들한테 막 말을 해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밑에 보면은 이 사람도 되게 많이 물린 것 같은데, 지캐시 되게 쓰레기다. 너네 이거 되게 조금 가지고 있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어쨌건 가장 중요한 건, 저는 뭐 코인베이스에도 지금 지캐시가 등재가 돼 있거든요. 지캐시도 그렇고 대시코인은 얼마 전에 등재가 돼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땐 사라지지 않을 코인이 분명하고, 업비트 같은 경우도 만약에 라이센스를 받고 나서 추후에 다시 상장을 시키지 않을까 해요. 본인들의 어떤 이게 예를 들어서 볼륨 거래량이 해외에서도 모네로, 지캐시, 대시 이런 게 되게 작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쨌건 머리 노란 친구들은 이런 코인에 관해서 아직까지 이제 지켜보고 있다는 거를 이제 한 번 더 이제 말씀드린 거고, 이거는 그레이스케일에서 이제 본인들이 생각해가지고 밀어줄 만한 코인들은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더리움 클래식 서밋이 이제 오늘부터 내일까지 개최가 되거든요. 캐나다의 밴쿠버에서. 그래서 뭐 이런 거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거에 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누군가가,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에서 누군가가 참여를 해가지고 가서 뭐 이번에 ETC 서밋에 참관을 하겠다, 그런 얘기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이더리움 클래식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도 뭐 하드포크가 끝났으니까 이슈거리가 끝났다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진짜 진정한 어떤 그 성장기가 있는 건 아마 내년으로 넘어갈 거예요. 제가 보는 관점에선 그래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뭐 단기간에 뭐 100만원 200만원 간다 이걸 보지 마시고,
내년에 이더리움이 2.0 넘어서 3.0을 구현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포우에서 포스로 전향해서 이제 전체적인 어떤 플랫폼이 만약에 성격 자체가 스테이킹하는 위주로 만약에 바뀌면 홀딩하는 사람이 지금보다 많이 늘어날 경우가 되게 많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럼 유동성이 분명히 줄어들 거고 희소성도 분명히 올라갈 거고,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더리움이나 뭐 하여튼.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자, 이제는 이제 경제 문제하고 엮어서 암호화폐하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FED에서도 양적 완화를 4차 양적 완화를 이미 저는 진행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ECB에서도 돈풀기를 하고, 아베노믹스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한국 같은 경우도 저는 미니 양적 완화, 그러니까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대출해주는 거, 안심전환 대출인가? 그거 하는 거에 관해서 사람들이 하도 많이 그걸 해가지고 신청을 해가지고 제가 기사를 보니까 74조인가, 원래는 계획이 20조였는데 74조를 사람들한테 풀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 있더라고요, 정부에서. 그것도 저는 하나의 양적 완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이유에서든. 근데 중요한 게 여기 나와 있는 왼쪽 그래프 같은 경우는 1995년도 거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건 2019년도 건데, 자, 1995년도 거부터 보면은 금리를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내리면서는 S&P 500 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었어요. 그때는 그랬어요. 1995년도 때는. 자, 근데 2019년, 지금 현재에 와서는 금리를 계속해서 이제 내리고 있는데, 금리를 내리는데 S&P도 같이 떨어져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 얘기가 이 그래프가 뜻하는 게 뭐냐면, 지금은 양적 완화도 통하지도 않고 금리를 내려도 통하지도 않는다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로 암호화폐를 투자해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세계에서 뭐라고 발표가 나오든, 한국 정부에서 뭐라고 발표가 나오든, 저는 그런 것들이 다 커넥션 관계로 분명히 연결돼가지고 암호화폐가 기득권 자산,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제도권 수용에 관한 거를 그 담을 뛰어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기까지의 과도기가 되게 힘든 거지. 지금 견디고 막 이렇게 하기가. 그러니까 목적성을 가지시고 기다리셔야 된다는 거죠. 저도 이제 기다리고 있으니까. 기다리시면 분명히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이미 아시겠지만 이 바닥에 되게 빨리 뛰어든 사람들이,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특정 학교 출신들을 되게 막 지칭해서 그 사람들이 들어왔으니까 이 업계가 번창할, 이런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그냥 한국에서는 흔히 얘기해가지고 스카이 출신이다, 특히나 서울대 출신이다 이러면은 그 사람들은 좀 인재라고 알아주잖아요. 근데 그쪽 학교 출신들이 이 바닥에 조금 빨리 들어온 분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아톰 리그 그분도 그렇고, 제가 아시는 몇 분도 다 서울대 출신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쨌건 저는 나쁜 판단이라고 생각 안 해요. 저는 머리가 안 좋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니까 저도 그냥 쫓아가는 거고. 자, 이거는 조시라거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이제 사실은 트위터상에서 차티스트로 이제 이름이 널리 알려졌죠. 여러분들도 아마 국내 유튜버분들이 아마 이분을 언급하는 거를 많이 보셨을 거고, 조시 라거도 지금 보면 유튜버를 지금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분 성함을 쳐가지고 조시 라거를 치셔가지고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것도 한번 참고적 관점으로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분 거를 구독해가지고 보려고 해요. 저는 웬만하면 다 보려고 하거든요. 다비치부터 해가지고 조시 라거부터 해가지고 클리프 아이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을 다 집대성해서 보시고 결론을 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자, 이거 보면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에서 이제 뉴스가 아침에 새벽에 나왔는데, 미국의 지금 경기가 점진적으로 하강 국면에 있다, 그런 얘기가 지금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지금 이런 지수가 이게 나오기 시작을 했냐면, 생산자 지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매뉴팩처 생산자 지수가 있는데, 미국의 생산자 지수가 점진적으로 지금 되게 약해지고 있다. 근데 이런 경향이 아시아 증시도 이걸 따를 경향이 되게 높고, 전 세계 경제가 되게 악화 일로로 점진적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국채 가격하고 엔화 있죠, 엔화, 그게 점진적으로 상승할 거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지켜보시고, 오늘 주식시장이 어떻게 열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이런 식으로 지금 뉴스에는 일단 나왔다는 걸 한 번 더 이제 말씀드리고, 이 뉴스가 사실, 뉴스하고 날짜가 사실 오늘 영상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페이스북의 리브라에 관한 페이먼트하는 어떤 파트너사들이 있는데,
그들이 이제 지금 보면 크립토 커런시하고 이게 페이스북이 연결해가지고 이게, 뭐 추종되니까 그들이 지금, 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게 비자사하고 마스터카드, 페이팔 있고 스트립스사. 이들이 지금 사인하는 거에 관해서 지금 망설이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암호화폐하고 관련 있다고 하니까 이들이 망설이기 시작을 했대요. 근데 아시겠지만 비자하고 마스터카드, 페이팔, 스트리프 여기 나와 있는 거 이 4개 페이먼트 회사가 전 세계에서 아마 안 쓰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이들이 리브라에 여기에 사인을 하면 벌써 이미 게임 끝났다는 거죠. 암호화폐의 제도권 수용에 관해서 이미 어느 정도 저는 한 발 엄청나게 진보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날짜가 언제냐면 제가 이제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 사인하는 거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게 언제냐면 10월 14일이에요. 10월 14일. 그래서 저도 이제 이번 달 중순을 이제 기약해서 10일을 넘어서 14일, 15일 이 언저리를 되게 중요시하는 게 지금 아무리 우리가 뭐 코인이 얼마 올랐어 막 이렇게 보지 마시고 조금 중기적인 관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뭐 한국에서도 보면은 뭐 대정부 뭐 공관 뭐 이런 거에 관한 것도 정부하고 협의 일로가 있는 게 이번 달 말에 있잖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뉴스를 보셨으니까 그래 중순에서 말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시장이 어떻게 가는지 지켜보시라는 거죠. 근데 이게 스위스에서 이번에 이 사인이 결정된대요. 이 4개 회사가 마스터카드, 비자, 그리고 스트리프, 페이팔 이들이 이제 사인을 하냐 안 하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모든 것들이 저는 맥락을 같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아마 시그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면은 구글 클라우드 서밋이 있었는데 이번에 오미세고가 이번에 여기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코인 가격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되게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이야. 1,000원 밑으로 떨어질 거는 진짜 생각지도 못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야, 진짜 생각보다 진짜 이번에는 완전히 리셋을 시키는구나. 완전히 진짜 어설프게 목적성 없이 이거에 관해서 잘 찾아져 보지도 않고 그냥 남의 말 듣고 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냥 어떻게 보면 패닉하고 이 시장을 떠나는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게 가격으로 사람들을 지금 밀어붙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느끼는 건 그래요. 지금 구간이 개미털기의 일종이지 이게 뭐 시장을 죽이기 위한 거는 왜냐면 바이낸스나 아니면 코인베이스, 비트렉스 예를 들어서 뭐 업비트 지금 보면 사세를 확장하고 있고 빗썸도 마찬가지로 사세를 확장하고 있지 지금 보면 축소하고 있는 건 분명히 아니거든요. 코인도 계속 알트코인을 계속 상장을 시키고 있잖아요. 물론 시세 펌핑이 주기적으로 예전보다 안 일어나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근데 그들이 쓰레기 코인을 괜히 등재시킬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가격이 낮으니까 사람들이 쓰레기라고 취급하겠지. 아까 지키씨를 쓰레기라고 외국 사람이 말을 했듯이 그레이스케일도 요즘에 욕을 되게 많이 먹어요. 사람들이 제가 보니까 욕을 되게 많이 먹더라고요. 라이트코인부터 해가지고 지키씨부터 해가지고 가격이 안 오르니까 이제 욕을 먹겠죠. 사람들 이제 근데 그런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아마 그들이 떠나고 나서 가격이 아마 오를 거예요. 분명히 이 시장은 항상 그래 왔어요 여태까지. 이거 보면은 독일의 국립은행이 비트코인이 2020년 밤감기 이후에 9만 달러까지 비트코인이 상승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9만 달러까지 상승하면 9만 달러면은 1억이 넘는 돈인데 그죠? 하나로 따졌을 때.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런 뉴스를 보면서 한쪽으로는 희망의 로를 돌리면서 한쪽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점진적으로 오르면 욕심 부리지 말고 팔아야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사람이 여러분들도 미리 알아두셔야 되는 게 올해 말이 됐든 내년에 어떤 뭐 중반 이후가 됐든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럼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냐면 더 오르겠지 하면서 사람이 미쳐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몸소 체감을 하시면 막 이렇게 전율이 느껴져요. 사람이 희열을 느낀다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자다가 깨면은 그러니까 구름 위에 붕 떠 있는 기분? 막 이렇게 꿈 같은 어떤 그런 현실인데 그거를 꿈을 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을 직시하시고 현금화하실 때는 과감하게 현금화를 해야 돼요. 이거 예를 들어서 뭐 여긴 9만 달러 나와 있으니까 1억 가겠지 이렇게 보지 마시고 1억이 예를 들어서 10,000불 가기가 되게 어려웠고 20,000불 가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20,000불부터 막 쭉쭉 꺾이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지도 분명히 제가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진짜 실제로 9만 달러까지 만약에 오른다. 만약에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면 아마 엄청나게 많이 떨어질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 중간에 현금화를 계속 아마 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지금은 막 가성비 따지면서 가격표 보면서 막 이렇게 있는데, 그때 같은 때는 진짜 가격도 안 봤거든요. 가격 안 보고 그냥 카드로 막 그냥 막 샀거든요. 그냥 카드도 안 썼구나. 예, 그냥 현금에 막 지갑에 두둑히 넣고 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어쨌건 뭐 후회해봐야 뭐 어차피 벌어진 일인데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인내의 시간을 계속 뭐 기다리고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근데 어쨌건 뭐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자, 여기도 보면은 우리가 날짜를 한번 대입해서 한번 같이 대입해보면 되게 재밌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비트와이즈 부사장이 14일날 비트코인 ETF 승인 전망 주장한다. 왜 갑자기 비트와이즈, 근데 14일이란 얘기가 여기 나오잖아요. 근데 또 웃긴 게 14일날 페이스북 그 페이먼트 회사, 뭐 비자 마스터, 스트리프, 페이팔 이 회사도 14일날 사인하는 때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분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번 달 중순 정도가 아마 분기점이 될 거다. 암호화폐 일변에. 그리고 예전에도 아마 제가 차트를 그걸 보여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이번 달 중순 정도가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누구 말이 맞을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우리가 기대감을 한번 가져보자는 의미에서 한번 말씀드리고, 여기 보면 비트와이즈는 ETF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SEC 위원들과 500쪽 이상의 연구 보고서와 50개 이상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6차례의 회의를 진행했으며, 기존의 윙클보스의 실물 기반 ETF와는 차이가 있다고 전했다. 주요 내용은 윙클보스 ETF는 스스로 보험에 가입하고 자산을 관리하는 반면 비트와이즈는 제3자 관리자를 사용한다. 윙클보스는 비트코인 ETF 가격을 책정하는데 자사 거래소의 비트코인 가격만을 사용해 세기 시장 조작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반면 비트와이즈는 가능한 모든 거래소의 가격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여긴다. 그래서 가장 큰 차이는 지난 2년간 시장이 크게 성숙했다는 점이다. 2년 전에는 보험에 가입된 관리인이 없었지만 지금은 상당수가 존재한다. 어쨌건 지켜보자고요. 이번 달 중순이 어떻게 될지.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제가 염려하는 건 뭐냐면, 지금 가격이 폭락할까봐 염려하는 게 아니라 상승장에 왔을 때 욕심을 너무 부리지 마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차가 있으면 그거보다 조금 더 싼 차, 내가 생각하는 집이 있으면 조금 더 싼 집, 이런 거를 생각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 더 나으실 거예요. 근데 꿈만 같은 얘기겠지만 이 시장이 그럴 수 있는 시장이에요.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시장이고, 양적 완화를 해도, 금리 인하를 해도 S&P가 오르지 않고 주식시장이 지금 계속해서 전세계 경제가 콜랍스 쪽으로 계속해서 녹아내리고 있는데, 이 해결책이 없어요. 지금 보면은. 저는 그래서 암호화폐 쪽으로 선양할 거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는 제가 나중에 다른 방송에서 또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지금까지 찰리브랑이었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태풍이 온다고 하는데 태풍 피해 다들 만반의 준비들 하시고요. 항상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해는 반드시 떠오른다고 저는 항상 믿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